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셀루나 코리아의 고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국의 이온5 시장을 좀 소개하게 된 시기는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셀루나의 파트너사로 이렇게 소개를 2년 동안 했었다가 제가 이제 5월부로 해서 셀루나 코리아를 담당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국내의 용으로 이제 아웃도어, 인도어용, 아웃도어용 제품들이 이제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전에 이상윤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온5G, 프라이빗 5G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루나도 미국 실리콘밸리가 본사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포춘 1000대 기업 내에 있는 업체들 상당히 많은 숫자, 작년만 하더라도 한 150개 이상 정도의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으니까 아마 270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셀루나가 지금 미국 지역을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이제 한 90개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저희가 보다 실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 셀루나가 실제 상용화한 사례들, 그 사례들을 봄으로써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유스 케이스 이런 것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셀루나 5G 랜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이 기존의 매크로 밴더 이런 장비들이 아니라 저희는 태생 자체부터 프라이빗 5G를 위한 장비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비의 특성은 와이파이와 같은 굉장히 편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1990년도에 랜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에 와이어리스 랜으로 가면서 이제 와이파이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5 시대가 오면서 5G 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망,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5G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구적으로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운더들 중에서는 저희 공동 파운더가 여기 보시면은 아루바에서 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 코퍼레이트 R&D에서 이 네트워크 쪽으로 전문하신 분이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셀루나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상당수 글로벌하게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셀루나 5G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저희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단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 같은 형태로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G 랜 장비에 액세스 포인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매크로 밴더들은 RU, CU, DU 그런 장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최앞단에 붙는 거를 AP, 액세스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요. 액세스 포인트에 인도어용과 아웃도어용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어용은 대략 한 대 정도에 전체 한 800-900평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고요. 아웃도어 장비는 한 대 기준으로 1에서 1.5km 정도의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출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시는 게 셀루나 엣지. 셀루나 엣지는 이제 5G 코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G 코어 장비고, 온 프레미스 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둘 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4G 주파수로도 이 프라이빗 5G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5G와 4G를 동시에 다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 실제 저희가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거는 운영을 할 때 이런 운영 장비, 관리, 모니터링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프라이빗 장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셀루나의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단 B2B나 그런 IT 분들이 쉽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실제 돌아가는 데이터의 심카드의 프로비저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돌아가는 거의 장비의 상태라든지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카드부터 해서
그다음에 액세스 포인트, 5G 코어,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저기 보시면은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그 3GPP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아실 텐데요. 저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특허받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내 어플리케이션별로도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게 3GPP에서 디파인된 거는 디바이스별로만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디바이스 내에서도 뭐 보이스,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할 수 있게 그걸 더 이제 낮게 낮춰가지고 마이크로 슬라이싱이라는 특허받은 기술들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 상용 사례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피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5G LAN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처럼 쉽게 5G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어떤 뭐 POC를 하거나 실제 구축을 해보려면은 뭐 한두 시간 내에 저희가 와이파이 인터넷에 액세스 포인트 꼽는 것처럼 한두 시간 정도 내에 뭐 인도어든 아웃도어든지 간에 5G 랜을 구축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그 장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IT 인프라죠. IT, OT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 액세스 포인트를 진짜 와이파이 AP에다가 이제 인터넷 케이블 꽂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 5G망을 구축할 때 가장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레거시 단말들 또는 레거시 뭐 그런 센서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거를 다 5G로 바꿔야 됩니까? 라는 그런 그 챌린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 구축할 때. 그때 저희가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레거시 단말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중간에 허브 제품을 이제 저희 파트너사 통해 가지고 마련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5G에 필요한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저희도 실제 이제 그 제조 공장에 존슨앤존슨이라는 제조 공장에 저희가 구축할 때 실제 피드백을 받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IT와 OT의 인프라가 이제 구별이 돼 있잖아요. 각 기업들마다. 그런 부분들을 5G로 왔을 때도 그거를 그대로 구별하고 싶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기업의 IT 네트워크 인프라와 OT망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분리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그 셀로나가 그 지난 뭐 몇 년간 해서 미국하고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 상용화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했던 그 산업 분야입니다. 실제 그 오일 앤 가스, 그 다음에 뭐 페트로케미컬 이쪽에서는 와이파이로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 크기도 넓기도 넓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 메터리얼 이런 것 때문에 주파가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작업자들이 구석구석 그 음영 지역에 가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와이파이 하다가 안 돼서 저희 셀로나의 프라이빗 5G로 구축하고 그 고객사들이 굉장히 만족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 디플로이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정유 공장 탑 10 내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저희가 같이 실제 상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물류센터는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실제 돌아가는 그 AGV나 AMR 이런 부분들이 와이파이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CJ 대한통운에서도 이제 대한통운에다가 실제 구축하면서 P5를 구축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로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오일앤가스, 그 다음에 그 물류센터의 뭐 제조공장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레일로드나 그 다음에 뭐 포트 이런 쪽에서도 뭐 무인 리모트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뭐 BMW, 볼보, 포드, 테슬라 이런 회사에다가 셀로나망이 구축돼서 24시간 AMR, AGV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장에서도 뭐 와이파이로는 충분할 텐데 왜 P5로 가야 되냐 이런 퀘스천이 많이 올 텐데
그때 와이파이로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P5G로 해서 뭐 AGB, AMR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기존의 와이파이로 써야 될 부분들은 그대로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와이파이는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또 기존의 뭐 IoT 센서들 그대로 쓰실 수 있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5G가 필요한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는 5G가 적용되게, 이렇게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많이 구축을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조 공장은 독일의 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거기에서 실제로 구축했던 사례들이고, 제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로나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설립한 회사니까 아직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저희는 프라이빗 5G 정도로 아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엔드투엔드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포춘 뭐 1000대 기업을 타겟으로 계속 그 마케팅을 하면서 지원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글로벌 그 오일 정유 회사들 쪽입니다. BP 잘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론델, 바셀, 그다음에 바스프도 한국에 있지만 바스프가 있고 헌트, 이런 그 굴지의 그 회사들이 자기들 전체 오일앤가스 쪽에 뭐 컨넥티드 워커라든지 뭐 AGB라든지 5G 서베일런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구축을 한 세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에서도 뭐 말씀드렸던 테슬라, BMW,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제약회사 중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한 7, 8개월 정도 POC나 이런 걸 했었고요. 내부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의 레거시 어떤 인프라, 그걸 같이 쓰고 싶다, 그런 요청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같이 하면서 기존의 인프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5G로도 구축할 수 있게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해서 구축을 해놓은 사례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자기들 전체 글로벌 사이트에 확장하겠다고 해서 멀티이어 저희가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으로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까 그 농축산물 센터인가요? 그런데 한 것처럼 실제 뭐 글로벌하게 미국 쪽도 그렇고 농기계와 더불어서 스마트 팜 쪽으로 잔디어가 셀로나랑 파트너십을 맺고 많이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콘카 USA는 미국 최대 그 타일 공장인데요. 타일 공장의 물류센터에 150여 대가 넘는 그 AGV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60마일/아워로 돌아다니는데, 와이파이를 하다 보면은 뭐 끊김이라든지 끊어지면은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켜야 되고, 그다음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맞춰가지고, 또 커버리지도 와이파이 AP 10개로 할 거를 저희 인도어 AP 하나 정도면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뭐 3년 정도의 ROI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킴벌리 클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목할 점들은 대학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탠포드 헬스케어라든지, 뭐 듀크라든지, 뭐 퍼듀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는 백홀로 저희 P5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홀로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자기들 쓰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대학교들도 많이 컨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리테일러 쪽으로는 이제 월마트의 물류센터, 리테일 센터에도 저희 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구축 사례들을 뭐 하나씩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 참조를 해 보시면 이제 한국 시장 내에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페트로케미컬, 석유 정유화학 공장,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론델 바셀의 공장이고요. 이 공장에서 커스터머에 저희 보시면은 페인 포인트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커넥티비티가 뭐 작업자들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고 사진 찍고 뭐 하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영 지역이 거의 한 뭐 40-50% 이상?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실제 연결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실제 그 P5 저희 거를 깔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규모 자체가 풋볼 경기장 뭐 3,000개 정도 되는 방대한 사이즈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와이파이로 도대체 커버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리모트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한 유즈 케이스로는 그 작업자들이 들고 있는 태블릿이나 랩탑 그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음영 지역이 워낙 와이파이로는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셀로나의 프라이빗 5G망을 통해서 그런 그 작업자들이 실제 커넥티드 워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비디오 컨퍼런싱, 팀즈나 줌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비디오 컨퍼런싱 하면서 이 사이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oT 커넥티비티라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대신에 어떤 와이러스의 백홀로도 실제 활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디플로이 한 다음에는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고 이제 커넥티드 워커들이 음영 지역 거의 없이 다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 그 경제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론델 발셋은 US 사이트에는 4G와 5G 겸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사이트에는 이제 5G, N78 5G 가지고만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셀로나의 그 마이크로 슬라이싱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 개런티된 그런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즈니스의 결과로는 리얼타임으로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면서 실제 어디 뭐 문제가 있다, 뭐 가스가 샌다 이런 등등등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터넌스의 턴어라운드 타임도 실제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그쪽에서 저희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챌린징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론델 바셀이 글로벌 29개의 글로벌 매뉴팩처링 사이트에 지원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희도 뭐 울산이나 여수 그런 그 단지에 아마 좋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좀 정부에서도 좀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쪽에 선진 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한국의 어떤 이 정유 석유화학 쪽에도 좀 레퍼런스를 해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자체로 또 이제 오일앤가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페인 포인트가 다 그렇습니다. 아웃도어의 그 커넥티비티 커버리지가 안 돼요. 워낙에 이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그 커버리지를 저희 이제 셀로나의 P5G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해서 여기는 이제 260개 정도의 풋볼 필드네요. 앞에 론델 발셀보다는 뭐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큰 사이트입니다. 큰 사이트에 저희가 이 흰맵, 네트워크 흰맵들을 그려가지고 충분히 촘촘하게 그 에어리어를 커버하는 것들로 디자인을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활용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라의 제품을 통한 IoT, 기존의 IoT 센서들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폰을 통해서 그 푸시스톡, 그 워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디플로이 한 다음에는 전체 영역의 커버리지를 거의 다 저희가 음영 지역 없이 촘촘히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슬라이싱을 활용해 가지고 QoS가 보장되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원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1밀리언 이상의 세이빙, 기존의 이제 와이파이나 그다음에 끊김이나 이런 경제성을 봤을 때 1년 정도를 가지고도 $1밀리언 이상의 세이빙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ROI가 충분히 나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5G가 비싸다? 뭐 와이파이에 대해 비싸다? 아니라 그런 것들 이제 논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잠재우면서 어차피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검토하면서 사례를 가지고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일부는 조금 저희가 이 마크를 칠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이제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비용의 어떤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에어리어라든지 저희 AP 숫자, 와이파이 대비 거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오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토탈 코스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했더니 이제 3년 동안에 저희 기준을 했을 때, 한 $5밀리언 정도가 세이브가 되더라. 이런 것들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각 버티컬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놨습니다. 사실 이게 ROI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5G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5G 도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거를 3년, 5년 했을 때 이게 ROI가 나오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보실 건데요. 그 파이낸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료로서 활용되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서 뭐 POC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오토모티브 이제 매뉴팩처링 공장입니다. 공장. 실제 공장이고 여기에 공장에 그 저에 보시는 게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가 재료도 나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거의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수준이 이제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1.8 스퀘어 마일, 한 870개 풋볼 사이트 정도 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허슬러 트럭 요겁니다. 요거 이제 계속 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셀로나의 그 5G로 커버링이 되면서 실제 아웃도어 트럭에 들어가는 이 크레이들 포인트의 제품, 모뎀 제품, 그다음에 지브라의 PTT 제품, 스캐너. 작업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스캐너로 즉시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와이파이로는 처리가 안 됐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스캐너를 사용해서 포스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트럭에 있는 랩탑, 그다음에 이제 서베일런스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실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이 커패시티 이제 업링크 비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업링크를 많이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프라이빗 5G는 업링크 다운링크의 레이쇼를 그 특성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지고 이쪽 쪽은 뭐 업링크가 많다, 이쪽은 다운링크가 많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뭐 TD 레이쇼를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 매니팩처링에 50개 이상의 이런 트럭들이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실제 매니팩처링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공장이 많이 있고 또한 해외에도 이런 공장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돼서 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리테일의 이제 그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아웃도어와 인도어 두 개를 다 커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시지만은 인도에서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 아웃도어 쪽도 일부 이제 차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어 아웃도어를 다 커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커스터머의 페인 포인트. 아마 그 저희가 P5G 구축하려고 하거나 뭐 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이런 그 페인 포인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페인 포인트들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시장이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들을 실제로 처리해서 그 고객사에 만족을 시킨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족을 시킴으로써 고객사들이 자기 한 사이트가 아니라 글로벌 사이트에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거 있고요. 여기는 한 10개 정도의 트럭이 이 큰 트럭들이 움직여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13개 플러스 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AGV, AMR,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워커의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이제 5G 서베일런스 카메라, 이런 쪽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고, 버티컬을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그 STC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우디 텔레콤. STC하고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일도 마찬가지, 오일 앤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큰 넓은 땅,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큰 넓은 땅에 저희가 야드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좀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을 통해서 좀 넘어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델콩카라고 해서 미국의 최대 그 타일 공장입니다. 델콩카 USA가 타일 공장의 이제 물류센터. 이 물류센터에 여기 인도어 아웃도어에 지게차들이 막 다니고 그다음에 AGV들이 막 움직이고 다닐 텐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와이파이로 하던 것들을 안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다음에 저희가 셀로나의 망, 그러니까 와이파이랑 셀로나 망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 동시에 테스트를 했었고요. 요 테스트 결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디스트럭션 due to pure 와이파이 커버리지.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들이 계속 AGV가 가다가 멈추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해서 인도 아웃도어에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AGV에 들어가는 모뎀, 그다음에 컴퓨터, 포클리프트에 올라가는 뭐 인디스럴 컴퓨터, 그다음에 태블릿, 작업자용 태블릿, 그다음에 인벌로이들이 갖고 오는 뭐 BIOD,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엔드로이드 폰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프라이빗 5 주파수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의 N79도 아이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배포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요 아이폰에도 N79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없이 이걸 가지고 BIOD로 해서 저희 심카드 eSIM으로 내려받게 되면은 셀로나의 그 P5G 망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라서 또 많이 또 활용을 추가적인 디바이스 구매 없이 BIOD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거로 디플로이한 뒤에는 굉장히 이제 커버리지 자체가 2배 이상 이제 개선.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커버가 못했던 거였죠. 실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AP가 와이파이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오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AGV가 150대 이상 막 돌아다닙니다. 핸드오프 막 돼야 되는데 핸드오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이제 셀로나 5G 망으로 하면 핸드오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면서 거의 99% 이상의 핸드오프율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패스트 핸드오프 이런 것들이 이제 AGV랑 포클리프트 사이에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가 이제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폐쇄망 내에는 프라이빗 5G를 쓰고, 그다음에 그 폰이나 이런 걸 들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쓰던 뭐 SKT나 KT망 그거를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거 이제 뉴트럴 호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미국에서 이미 AT&T, T-Mobile 하고 이제 저희가 상용화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업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KPEX, OPEX, 그다음에 ROI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주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5G 투자들이 어차피 와이파이로 예를 들면은 와이파이 6에서 와이파이 7으로 넘어가야 되면은 기업들은 그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한 아마 예산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예산을 P5G로 옮겼을 때 큰 그게 없으면 아마 시장에서 좀 많은 반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와이파이로는 가야 될 텐데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 예산을 일부 적용을 해서 이 P5G를 대체를 시켜가지고 해본다면 많은 또 이 회사의 그 CEO나 CIO 분들이 좀 검토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그 델콩카의 내부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8개의 인도어 AP, 그다음에 4개 아웃도어 AP를 가지고 30에이커를 커버를 했습니다. 30에이커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거기에 이제 핸드오버 타임, 그다음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도 저희 셀로나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저 내용들이.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디바이스의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실질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ROI의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그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도 러프하게 보면은 P5G 와이파이로 대비했을 때 3년 동안의 어떤 그 기준을 했을 때 3.8 밀리언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이 될 수 있다. 이런 ROI 케이스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콩카 아까 케이스에 보시면은 AP 인도 AP가 이제 와이파이 기준이겠죠. 와이파이가 27개 설치됐던 게 이제 8개 정도로 커버를 했고요. 아웃도어는 9개 설치됐던 게 이제 4개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디스럽션 케이스가 뭐 와이파이는 계속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웨어하우스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14개 레벨 정도 되는 웨어하우스 높이입니다. 왔다 갔다 위로 갔다가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는 AGV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웨어하우스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파이 롬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저게 와이파이의 커버리지, 그다음에 로밍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P5G가 없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P5G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100여 개 이상의 로봇들이 뭐 30마일 파워로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P5G로 다운타임을 90% 이상 줄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다운타임을 90% 이상 줄임으로써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오퍼레이션이 안정화된 거죠. 안정화돼서 예측 가능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 숫자도 10배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스피드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의 ROI 테이블로 여기서는 ROI가 더 높습니다. 연간 뭐 3년으로 봤을 때 10밀리언 이상의 코스트 세이밍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또 챌린지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그런 뭐 포항제철 같은 그런 스틸 매뉴팩처링 업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머티리얼들 때문에 와이파이 이런 것들로 막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업자들이 들고 다니는 태블릿 이런 것들로 이제 P5G 활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관제센터랑 컨트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지만은 거의 70% 이상의 그런 그 다운타임을 줄여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그 좋은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단순히 설치한 다음에 3개월 뒤에 ROI가 나왔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ROI가 나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철소에서도 좀 활용을 해서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굉장히 큰 단위의 이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인도어 아웃도어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 거의 다 이제 유스 케이스는 다 비슷합니다. 커넥티드 워커, AGV, 뭐 포클리프트, 그다음에 5G 서베일런스 카메라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다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구축한 사례인데요. 항구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세면이 이제 바다다 보니까 주요 항만들이 있을 거고 그 항만의 어떤 활용 사례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센 뭐 터미널스 여기랑 저희가 콜라보 해가지고 활용한 사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와이파이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P5G를 깔고 저희 챌린지한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커버리지가 다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의 항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도 금액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제 좋은 또 사례로 구축한 가장 최근의 어떤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등등 항만 쪽에도 이런 거로 좀 POC 같은 거를 해보면서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도 뭐 그 코레일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로드에 이제 그 워커들, 작업자들의 어떤 태블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의 어떤 데이터들, 기차가 뭐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들을 확 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P5G를 활용해서 구축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따로 코레일 쪽에서 들은 얘기긴 한데요. 저거는 지금 현재 그 퍼블릭 망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그 데이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해요. 데이터 비용이. 왜냐하면 고속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트래픽이 발생이기 때문에 그 코레일에서 그 데이터 용으로 지급하는 게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P5G 활용하면서 아마 그런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도 아마 거기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이닝.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쪽에 마이닝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 호주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마이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멕시코 쪽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국내에도 이제 뭐 스타링크 뭐 도입이 뭐 되긴 하겠지만 스타링크를 백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처럼. 그래서 스타링크를 저희가 인터넷 케이블처럼 백홀로 받아서 저희 망을 구축을 해서 이 마이닝을 커버해가지고 전체 이제 뭐 랩탑이라든지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지 뭐 세이프티, 작업자의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돌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하 갱도 들어갈 때 뭐 무인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카메라를 연결한다든지 작업자들이 필요할 때 푸시투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이닝 쪽으로 저희가 구축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이제 스탠포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 뉴트럴 호스트, 그러니까 이 의사분들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아이폰, 아이패드를 들고 병원 내에 들어가면은 셀룰라망이 아닌 프라이빗망을 잡습니다. 프라이빗망으로 자기들끼리 막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시간으로 스캐닝한 데이터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쓰던 심카드에 뭐 T-모바일이나 AT&T 이렇게 쓰는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뉴트럴 호스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용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기가 리테일 스토어인데 아마존인가요? 거기 뭐 리테일 스토어에 이제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월마트에 적용된 사례고요. 여기에도 작업자들이 자기들 BYOD로 해서 자기들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E911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동행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좀 했던 사례인데 존슨앤존슨 거기 독일 공장에 실제 그 레거시 단말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5G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던 뭐 기존의 CCTV,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들, 센서들 그런 것들 그대로 붙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가 5G 모뎀이 들어있어요. 그 셀루나 5G 모뎀. 그게 이제 저희 코어랑 연동이 되면서 기존의 레거시 단말을 또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뭐 5G 카메라, AGB, AMR 이런 것들은 5G로 붙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장 말씀하시는 게 이거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5G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쓰실 수 있게 그대로 저희가 접목해 놓은 그런 사례고, 굉장히 저희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이제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슬라 공장이에요. 테슬라 공장에 실제 설치된 사례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의 AGV를 움직인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들의 태블릿 스캐너, 그다음에 EV 차징하고 아웃도어의 배터리팩 관련된 그런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을 저희 셀로나의 P5G망으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다른 사례이긴 한데 그 무슨 큰 그런 경기장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몇몇 명씩 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드플레이가 와가지고 공연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뭐 LTE나 이런 망들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구축을 해서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포스 단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결제도 하고 이런 망을 구축해서 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국내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제가 잘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스마트팜 쪽에서도 활용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웃도어 장비 하나로 이 전체 큰 농장 하나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에서 1.5km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포스 단말이라든지 이런 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뭐 대규모 몇몇 명이 모이는 여기는 7만 7천 명이 모였던 자리인데요. 이 공연장에 뭐 포스 단말, 그 다음에 티켓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 무선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를 해서 하나의 그 와이파이 백홀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끊김없이 그 고속의 데이터라든지 스트리밍, 그 다음에 뭐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국내에도 이게 좀 적용을 한번 해볼 만한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외국 사례들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캠퍼스에 저희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인데 국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기간 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